듣거나 말거나 투자의 인문학.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원금 회복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쯤 손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원금을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부르게 되고 그 실수로 더 큰 손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투자도 일종의 소비죠. 우리가 음식을 사 먹거나 옷을 고를 때처럼 투자도 자원을 사용해서 미래의 가치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죠.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손실을 볼 때도 그 자체를 하나의 소비 행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손실을 보면 우리는 너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원금 회복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이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행동 경제학자 다니엘 커너먼과 아모스 투버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나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돈을 잃었을 때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너무 집착하면 새로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원금 회복으로 만들어진 조급함은 단순한 감정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손실을 경험하고 원금을 회복하려는 마음은 강박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손실만 생각하고 이를 만회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고 그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악순환 사이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감정적 투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을 기대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과하게 작동하면 우리는 이익을 쫓게 됩니다. 그게 투자라면 더 많은 수익을 원하고 손실이라면 그 손실을 즉각적으로 만회하려는 충동이 생기죠. 문제는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뇌는 손실에 매우 불쾌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즉각 해결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할 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운명애라고 불렀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통제할 수 없는 손실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원금 회복에 집착하는 대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뇌, 그리고 삶에서부터 만들어진 철학적 태도가 모두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원금 회복이라는 생각에 휘둘리기보다 손실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감정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더 큰 투자감을 투입했다면 그만큼 더 큰 손실이 뒤따를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자금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첫 번째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수와 매도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며 실패했던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될 거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냉정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나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감정들이 삶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았을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듣거나 말거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